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 요즘 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 때문에 내 병원비가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 많으셨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오른다는 소문. 이거 진짜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니다. 입니다. 그럼 대체 누구에게 또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1년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어떤 특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건데요.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특정 횟수가 과연 몇 번일까요? 바로 1년에 365회입니다. 네, 맞아요. 1년 365일 이 숫자랑 똑같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것과 같은 횟수를 초과했을 때부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매일같이 병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숫자죠. 그리고 그 365번을 꽉 채우고 바로 그 다음 방문, 즉 366회째 방문부터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365회까지는 기존과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 횟수를 넘어서는 방문에 대해서만 30%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누가 이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에이, 설마 내가? 싶으실 텐데 제가 정확한 수치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마음이 확 놓이실 거예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약 156만 명 중에서요. 이번 변경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단 0.03%, 약 5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97%의 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0.03%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파서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아예 제외됩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자분들, 장애인, 아동, 임산부, 그리고 의사가 판단하기에 의학적으로 계속 방문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365회를 넘어도 본인 부담금 절대 안 오릅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유지돼요. 그럼 이 365회라는 방문 횟수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수급자분들께 훨씬 유리해졌거든요. 자,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요, 병원에 딱 한 번만 갔는데 고혈압 약을 30일치 처방받으면 병원을 30일 방문한 걸로 계산해서 횟수가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입원한 날짜, 약 타는 날짜는 전부 빼고요. 오로지 실제로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병원에 간 날, 그날만 딱 1회로 계산합니다.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문 횟수는요, 매년 2월 1일이 되면 땡 하고 0으로 다시 리셋됩니다. 작년에 병원을 많이 갔다고 해서 올해까지 그 횟수가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해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병원비가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아주 친절한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바로 사전 알림 제도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1년 동안 병원 간 횟수가 180회를 넘으면 1차로 알려주고요. 또 240회, 300회를 넘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같은 걸로 미리 알려줍니다. 지금 이 정도 방문하셨으니까 앞으로 의료 이용에 참고하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덕분에 갑자기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바로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의료 자원이 쓰이도록 하려는 건데요. 이걸 위한 현명한 병원 이용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계신가요?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경우, 가급적 한두 곳에 주된 병원, 그러니까 내 주치의처럼 딱 정해두고
꾸준히 관리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문 횟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 한 번에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99.97%의 대다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는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니 본인 부담금표, 그러니까 동네 의원 가면 1,000원, 약국 가면 500원 내는 지금의 방식이 2026년에도 그대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 쭉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2026년부터 1년에 병원을 365회 넘게 방문하면 그 초과분부터 본인 부담금이 30%다. 둘째, 하지만 이건 정말 극소수, 전체의 0.03%에게만 해당된다. 셋째,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는 중증 질환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아예 제외된다. 넷째, 방문 횟수 개선할 때 약 타는 날은 빼고 순수하게 진료받은 날만 쐰다. 그리고 마지막 5째, 180회부터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나도 모르게 요금 폭탄 맞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5가지 확실히 아셨죠? 오늘 설명해드린 2026년 의료급여 변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극소수일지라도 정말 아픈 취약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인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